기관들은 올해 건설사 17곳을 포함해 36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대인 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이 1,9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 남짓 빠지면서 1,850선대로 밀렸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종성 기자 열흘 가까이 순매수하던 기관이 오늘은 팔았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29포인트, 0.92% 떨어진 1,858.2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동시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에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매도세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이날 1,58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80억 원, 16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365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의류 정밀이 올랐고 전기전자, 섬유유복, 은행, 서비스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날 2, 4분기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2.0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NHN,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도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31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이 49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예, 최근 유럽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25%보다 0.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국고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지난달 27일 이후 1년물 3.26%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역시 전날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3.52%를 기록하면서 양도성 예금 증서 CD죠. 91일 금리 3.54%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통화안정증권 2년물이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24%를 기록하며 통화안정증권 1년물 3.26%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고채 장기물의 금리가 기준금리와 단기물보다 떨어진 것은 유럽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정부가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최근 3.7%에서 3.3%로 낮추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오는 12일 예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며 국고채 3년물 매수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럽과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다 국내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떨어진 것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GS 리테일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웅진코웨이의 새 주인으로 GS 리테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 리테일을 오늘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수 금액은 주당 5만 원 선으로 총 1조 2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웅진코의 인수 전에는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중국 가전업체 콩가, 교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참여한 상태여서 GS 리테일의 우선 협상자 선정은 업계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딜을 정통한 관계자는 GS 리테일이 현금 여력이 6,9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자금 여력은 가장 미흡했다며,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가장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고 인수 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웅진그룹과 GS 리테일은 지난 5일 저녁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 리테일의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매각자 측이 본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주체들과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일각에서는 억측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은 올해 건설사 17곳을 포함한 36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1,806개 가운데 569개 세부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36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C등급에 선정된 15곳은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에 선정된 21곳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 수원지법과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 개 지자체 중 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영업 재개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대인 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47조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1분기 5조 8,500억 원이 종전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47조 원으로 1분기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4분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는 5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내놓은 갤럭시 S3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이 1,9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전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82전 떨어진 1,898원 83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871원 20전으로 가장 쌌고 대구, 울산, 경남 등의 순으로 저렴했으며 서울은 1,968원 56전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주유소의 고급 휘발유 판매 가격도 전날보다 이전 2원 90전 하락한 2,1,605원 52전에 거래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 등도 올 들어 최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30일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나설 대선주자 5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준비기획단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과 24일 후보 등록을 받고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마지막 날 본 경선 진출자 5명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지를 밝힌 대선주자는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상임 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김영환, 조경태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등으로 예비 경선에서 최소 2명 이상 탈락할 전망입니다. 컷오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70%, 당원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럽과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줄줄이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1.0%에서 0.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덴마크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0.45%에서 0.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또 중국의 인민은행도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또 대출금리를 0.31%포인트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 파운드, 약 88조 원을 추가로 시장에 투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통신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내한했습니다. 기업투자 설명회와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단과의 면담이 주요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화레저부의 김민정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시 한번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산업뉴스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하이마트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유진기업과 선정구 전 회장, HI 컨소시엄 등 하이마트 3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65.2%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가 가정양판업계 최강자인 하이마트 인수를 확정지음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시장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몽골 정부가 발주한 석탄 열병합 발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쟁 입찰에서 포스코에너지는 지분율 30%의 공동 최대 주주로 프랑스 민간 발전사와 일본 몽골 기업 등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총 45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석탄 열병합 발전소는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6년 하반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소니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브랜드에 올랐습니다. CNBC가 시장조사 업체인 닐슨과 미디어 잡지와 공동조사한 결과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소니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지난해 6위에 머물렀던 애플이 2위로 부상했고 LG전자는 캐논과 함께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12개국 4,800명을 대상으로 14개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한 뒤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11일까지 휴가철 인기 음식인 불고기를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품목은 한우 불고기와 호주산 소불고기, 국산 돼지 불고기 등 3종입니다. 가격은 1kg 기준으로 한우 불고기는 25,000원, 호주산 소불고기는 11,800원, 돼지 불고기는 5,800원으로 100g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예, 통신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내한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문화레저부의 김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신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2010년 12월 총리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탐마봉 총리가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으로 지난 4일 특별 기편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번 방한에는 기획투자부 장관 등 라오스 정부 인사 25명과 현지 주요 기업인 38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어제 오전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라오스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통신총리가 축사를 하고 기획투자부 장관이 직접 라오스의 투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통신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이 기업 투자 설명회를 꼽기도 했습니다. 통신총리는 한국 기업이 라오스 정부의 정책 현황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라오스의 첫 국가 IR 개최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통신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라오스에 지원을 해왔고 또 지원을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통신총리의 이 말에는 최근 중국의 거침없는 라오스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라오스 내부의 견제도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5억 4,600만 달러를 라오스에 투자하는 등 라오스 내 인프라 건설을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에 5만 명가량의 중국인이 살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요구해 라오스 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산 자동차가 라오스 자동차 시장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라오스 국민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통신총리는 우리 대기업의 라오스 시장 진출에 대해서 강한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통신총리는 오영호 코트라 사장에게 라오스 현지 상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 대표들이 라오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직접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예, 투자 설명회 이후로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사장과의 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통신총리는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로 농업 현대화, 제조업 가공무역, 에너지, 서비스 관광 등 4가지를 직접 꼽아주기도 했는데요. 통신총리는 농업 분야, 특히 현대화된 농업개발 프로젝트가 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204달러인 가난한 나라인 만큼 농업 생산성 확대를 해외 투자 유치 우선 사업으로 손꼽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라오스 정부의 경작지를 임대해서 커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통신총리는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로 에너지를 꼽기도 했는데요. 라오스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 발전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라오스는 올 11월 48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참가하는 제9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세계를 향해 조금씩 빗장을 열고 있는 라오스는 오는 11월 48개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참가하는 제9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통신총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가 라오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팅홀, 즉 회의장뿐 아니라 공항 확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레저부의 김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